내 비자금 어디다 빼돌렸어? 지금까지 바보 연기를 해온 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공진단이 마리의 함정에 빠져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공진단은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어둠이 깔린 사무실에는 불길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공진단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공진단은 서둘러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든 서류는 완벽하게 위조되었고 페이퍼 컴퍼니도 설립되었습니다. 브로커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공진단은 손을 턱에 얹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염려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누군가한테 들키기라도 한다면 좋은 꼴을 보기는 힘들 겁니다. 공진단은 브로커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진택 회장은 절대 알지 못합니다. 내 계획은 완벽합니다. 브로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몫은 제때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공진단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돈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을 제대로만 처리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브로커는 통화를 종료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공진단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APP그룹의 진짜 상속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모든 걸 놓칠 수는 없지. 공진단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홍혜교가 자신을 어떻게 키워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공대길 회장의 아들로 살아온 공진단에게는 단 한순간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공대길 회장의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이상 이대로 있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공진단은 다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류에는 수많은 숫자와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공진단은 이 이름이 꽤나 평범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로커와의 다음 미팅은 일주일 뒤로 잡혀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최대한 빠르게 일을 끝내기 위해 서둘렀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진단은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진택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공마리가 공진택의 모든 계획을 엿들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공마리는 공진단의 방 앞에서 숨을 죽이며 모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린 아이처럼 행동하던 공마리였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영특했습니다. 머리를 다친 척했던 이유는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진단의 통화를 엿들으며 공마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다니. 그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공마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비자금을 다시 되찾아야겠어. 공마리는 빠르게 박도준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박도준은 평소에도 공마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공마리는 박도준을 믿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컴퓨터를 잘 다루고 해킹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이번 일에 박도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의 방에 도착하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도준아, 큰일 났어. 공진단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어.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박도준은 놀란 표정으로 공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야? 그게 사실이야? 공마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다 들었어. 공진단이 브로커와 통화하는 걸 엿들었거든.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도 알아냈어.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했어. 박도준은 한숨을 쉬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회사 이름을 알아낸 게 아주 결정적이야. 그런 단서가 있으면 내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어.
공마리는 박도준의 결심에 안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아,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박도준은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검색해볼게. 서버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자. 공마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박도준의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박도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도준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의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찾았어. 이제 해킹을 시도해볼게. 공마리는 박도준의 능력에 감탄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도준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빨리 단서를 찾아내다니. 박도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서버에 접속해서 비자금 정보를 찾아보자. 박도준은 집중력을 높이며 서버에 접속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의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도준은 성공적으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됐어. 이제 비자금 정보를 찾아보자. 공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도준의 옆에 앉았습니다. 진짜 대단해. 네가 없었으면 이렇게 빨리 찾지 못했을 거야. 박도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위대함을 알아보네? 고맙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일이 잘 끝나면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박도준은 결국 공진단의 비자금 계좌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있어. 공진단의 비자금 계좌 정보야. 도준아, 우리가 해킹해서 비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는 게 정말 가능할까? 공마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도준은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가능해. 조금만 더 집중하면 돼. 이미 서버에 접속했으니까 이제 계좌 정보를 찾아서 이체를 시도할 수 있어. 공마리는 박도준의 능력을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너만 믿을게. 박도준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제 비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길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실행만 하면 돼. 박도준은 마우스를 클릭하며 화면에 나타난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다. 이 계좌로 옮길 거야. 비자금이 모두 이체되면 공진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공마리는 숨을 죽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준이 최종 확인을 하고 이체 버튼을 클릭하자 화면에 성공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체 완료. 이제 비자금은 다른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어. 공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정말 고마워. 우리가 해냈어. 박도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공진단의 계획은 무산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아? 공마리는 박도준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끝내면 안 되지. 나쁜 짓을 한 아이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걸 알려줘야지. 한편 공진단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자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접속하자 모든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공진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이게? 비자금이 전부 사라졌어. 공진단은 크게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리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내게 뭐가 일어난 건지 설명해. 브로커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무슨 일입니까? 비자금이 전부 사라졌다고. 당신이 관리하던 돈이 어디로 간 거야? 브로커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비자금을 해외로 안전하게 빼돌려서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입금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제 할 일이었습니다. 이미 입금된 비자금을 지키는 것은 고객님의 몫이죠. 저는 이미 계약대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공진단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나 해? 내 돈이 전부 사라졌다고. 브로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약대로 일을 마쳤고 이제 책임은 공진단님에게 있습니다. 더 이상 제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브로커는 전화를 끊었고 공진단은 휴대폰을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공진단의 분노는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방 안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비자금이 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공진단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이제 공진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박도준이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공마리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공진단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워야 해. 우리가 빼돌린 비자금을 미끼로 사용하면 될 거야.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어떻게 진행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어? 공마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공진단이 비자금을 되찾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상해야 해. 우리가 이체한 계좌 정보를 일부러 흘려서 그가 그 계좌를 추적하게 만드는 거야. 박도준은 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접속하려고 시도할 때 우리가 공진단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거군. 공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도준아, 내가 해킹 기술을 이용해서 공진단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 박도준은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일단 우리가 이체한 계좌 정보를 일부러 유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두 사람은 박도준의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박도준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며 필요한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공마리는 박도준의 옆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선 공진단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가짜 계좌를 하나 만들어야 해. 박도준은 설명했습니다. 공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에 일정 금액을 넣어서 공진단이 그것을 진짜 비자금 계좌라고 믿게 만들어야 해. 박도준은 화면에 가짜 계좌를 만들고 일부 금액을 이체했습니다. 여기 있어. 이제 이 정보를 공진단에게 흘리면 돼. 공마리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계좌 정보를 어떻게 흘릴지 생각해보자. 공진단이 믿을 만한 경로로 흘려야 해. 두 사람은 잠시 고민하다가 박도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공진단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서 그 계좌 정보를 보내는 건 어때? 공마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공진단은 그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을 거야. 박도준은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공진단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가짜 계좌 정보를 보냈습니다. 됐어. 이제 공진단이 이 정보를 받으면 그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할 거야. 공마리는 박도준의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공진단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빠, 공진단이 이메일을 확인한 것 같아. 박도준은 화면을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공진단이 가짜 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빼내려고 할 때 그때가 바로 기회야.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내 비자금 아니야? 공진단은 초조하게 가짜 계좌 정보를 확인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비자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자 공진단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적지? 공진단은 중얼거리며 브로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이어지는 동안 공진단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브로커가 전화를 받자마자 공진단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설명해. 비자금이 전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 계좌에는 일부만 남아있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브로커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제가 경고드린 대로 비자금을 지키는 것은 당신 몫이에요. 이미 털린 후에 이런 계좌가 나타났다는 건 이 계좌가 함정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진단은 브로커의 경고를 무시하며 소리쳤습니다. 함정이라도 상관없어. 당장 그 돈을 찾아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브로커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하게 움직이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남은 것은 공진단님의 몫입니다. 공진단은 분노에 휩싸여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당신이 할 일을 다 했다면 왜 지금 내 돈이 사라졌어? 내가 그 돈을 되찾아야 해. 당신이 방법을 찾아.
브로커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군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브로커는 전화를 끊었고 공진단은 크게 소리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공진단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방 안을 어지럽게 돌아다니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어. 공진단은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공진단은 다시 한번 브로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더니 결국 브로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진단은 차가운 땀을 흘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무실의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공진단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누구든 내 돈을 훔친 놈을 찾아내고 말겠어. 공진단은 절박한 마음으로 머릿속을 정리하며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로커마저도 등을 돌린 상황에서 공진단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어. 반드시 되찾아야 해. 공진단은 컴퓨터 앞에 앉아 다시 한번 계좌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직접 움직여야 해. 내가 직접 확인하고 되찾아야 해. 공진단은 다시 한번 브로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인다. 어떤 위험이 있든 상관없다. 돈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나 답장은 없었습니다. 공진단은 자신의 결심을 굳히며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승부를 벌일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어. 그건 내 돈이야. 내 돈을 꼭 되찾고 말겠어. 공마리는 박도준과 함께 작업을 마치고 나서 공진단이 미끼를 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도준의 모니터에는 공진단이 가짜 계좌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마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준아, 공진단과 미끼를 물었어. 게다가 직접 계좌에 접근했어. 공마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어떻게 할 건데? 공마리는 결심한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익명의 제보를 넣을 거야. 공진단이 이 계좌를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 박도준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제보한다고? 자칫하면 회장님까지 크게 곤란해질 텐데. 공마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래야 해. 공진단이 저지른 일이 크게 밝혀져야 더 이상 나쁜 짓을 못할 거야. 박도준은 공마리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어떻게 제보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공마리는 박도준의 컴퓨터 앞에 앉아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익명의 제보를 작성할 거야. 공진단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 박도준은 공마리의 옆에서 도와주며 제보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정보를 정확히 적자. 그래야 금융감독원이 빠르게 조사에 착수할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제보 내용을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의 공식 이메일 주소로 보냈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자. 금융감독원이 이 정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면 공진단은 꼼짝 못할 거야. 공마리는 결심한 듯이 말했습니다. 며칠 후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의 비정상적인 흐름을 캐치했습니다. 공진단이 접속한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이동이 발견되었고 금융감독원은 즉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진단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공진단 씨죠? 금융감독원입니다. 수상한 계좌에 접속하셨더군요. 접근 기록 IP 주소가 공진단 씨 사무실로 되어 있습니다. 공진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금융감독원의 담당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금 조성에 대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진단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도대체 누가? 공진단은 급하게 전화를 끊고 서류들을 가방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도망쳐야 해. 공진단은 사무실을 빠져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둘러 중요한 서류와 돈을 챙기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진단은 짐을 챙긴 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공진단은 긴장된 표정으로 출국 수속을 밟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호출되었을 때 공진단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공진단 씨, 현재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공진단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출국 금지야? 그럴 리 없어. 공항 직원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므로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공진단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 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공진단은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출국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공진단은 힘껏 저항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잡혀야 해? 내 돈을 내놓으란 말이야. 그러나 경비원들은 이미 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진단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공진단은 끌려가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공진단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한편 공마리는 공진단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도준과 함께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기다리던 공마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도준아. 공진단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공마리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도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해낸 거야. 이제 남은 일은 돈을 공진택 회장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공진택 회장의 사무실에 도착한 공마리와 박도준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진택은 공마리와 박도준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마리야, 무슨 일이니? 공진택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공마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삼촌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준이와 함께 그 돈을 되찾아서 아버지께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공진택은 놀란 눈으로 공마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공진단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박도준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회장님. 공진단이 비자금을 빼돌리려 했고 마리와 제가 그 비자금을 다시 되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모든 돈을 회장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진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너희들이 정말 큰일을 해냈구나. 공마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컸는걸요. 저도 아빠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공진택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마리야. 그리고 도준아. 너희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구나. 마리가 도준이와 함께 공진택의 후계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고 모두가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진단은 욕심을 부린 죄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